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40대 중반에 접어든 중년 여성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굴곡지고 위기도 많은 삶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 위기가 닥친 순간에 다가온 뜻밖의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네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의 영업직 직원이었고 저는 식당을 전전하며 주방 홀 서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씩씩하던 남편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되었죠.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고생해서 따낸 계약을 사장의 처조카인 낙하산 후배가 홀랑 뺏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과를 도둑질 당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자 남편은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어요. 사직서를 안주머니에 품고 살면서도 저를 위해 억지로 참고 버티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나섰죠. 그렇게 힘들면 사표 써. 아무렴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이번에도 남편은 선뜻 사표를 쓰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았죠.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고. 그런데도 몰라주는 회사라면 그만두는 게 나아. 제 말에 갈등하던 남편은 결국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해 조촐한 옛날 통닭집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가진 돈으로는 목 좋은 상가는커녕 장사를 할 작은 점포조차 구하기 어려웠죠. 고민 끝에 단칸방 보증금까지 빼서 전통시장 구석에 자리 한 칸을 얻었어요. 다행히 가게에 골방이 하나 딸려 있어서 저희 부부는 그 골방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 부부에게는 한동안 힘겨운 시간이 이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의 텃세는 만만치 않았고 생전 처음 시작한 옛날 통닭은 좀처럼 제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직장 생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도와 가게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가게가 잘 안 되면 남편은 자책을 할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상인들의 텃세는 차츰 줄어들었고 통닭 맛도 꽤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력 끝에 저희 부부의 옛날 통닭집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죠. 어느덧 동네 분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도 점점 늘어갔어요. 시장 안에는 저희 가게에서 튀겨내는 통닭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생선 냄새 할머니가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우리 통닭이 완전히 자리를 잡던 무렵이었어요. 몸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할머니였죠. 할머니도 그걸 아시는지 늘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피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다녔어요. 저는 근처 상인으로부터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던데? 병에 걸려서 그런 냄새가 난다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할머니의 일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시장 안은 저희 가게에서 통닭 튀기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때 생선 냄새 할머니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통닭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그 할머니를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던 저는 가게의 문을 벌컥 열었고 그 순간 가게 안으로 할머니의 냄새가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가게 안에서 낮술을 드시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밥맛 떨어진다는 불평이 들려왔죠.
그런 분위기가 불편하셨는지 할머니는 도망치듯 가게 문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주문을 하셨어요. 튀겨만 주면 가지고 얼른 사라져 줄게. 돈은 있으니 걱정 말고. 나 거지 아니야. 얼마나 통닭이 잡숫고 싶으셨으면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 애틋한 마음을 한눈에 알아차린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 특유의 역한 냄새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계신 손님들 때문에 할머니가 불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가게 안쪽에 저희 살림방이 있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쪽으로 모셔도 될까요? 불편하기는요. 내 처지에 자리를 내어준다면야 감지덕지지. 할머니는 무척 정중하고 교양 넘치는 분이셨어요. 저는 곧장 할머니를 저희 살림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그러고는 그동안 할머니를 안쓰럽게 보았던 걸 사과드리기 위해 정성스레 통닭을 튀겨서 대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접은 아니었죠. 그냥 대접하겠다는데도 할머니께서는 한사코 통닭값을 치르셨거든요. 할머니는 고작 2조각 정도를 드시고는 거의 그대로 남기셨어요. 그리고는 많이 남긴 게 미안하셨던지 도리어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미안해요. 통닭은 아주 맛나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많이 먹지를 못해. 그리고는 이내 가게를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달려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통닭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일 없어요. 늙은이가 들락거려봤자 새댁네 장사하는데 방해받게 더 되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희한테는 다 똑같은 손님인걸요. 생선냄새 할머니께서는 부정인지 긍정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고는 이내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처음 오셨던 그날처럼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길래 제가 가게 문을 열어드렸어요. 미안해요. 늙음하게 입맛이 돌아왔는가? 또 이렇게 왔네요. 저희 부부는 생선냄새 할머니를 저희 살림방으로 모셨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종종 저희 가게에 들르셔서 통닭 몇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하셨죠. 저희 가게에서 드시는 게 할머니께서 하시는 식사의 전부라는 걸 눈치챈 저는 남은 통닭을 포장해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께서 식사를 거르시지 않도록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시며 매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생선냄새 할머니의 처지가 참 딱했지만 저와 남편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돼서요. 시간은 흘러 할머니께서 저희 가게를 찾으신 지 수년이 지난 명절 연휴였어요. 할머니, 명절 음식 좀 싸드릴게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가져가서 나눌 식구도 없고 내가 그런 걸 받기가 미안해서 그래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잡숫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늙은이가 해줄 일이 뭐가 있다고. 다름이 아니라 음식이 제대로 됐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너무 티나는 핑계였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한참 망설이시던 할머니는 저와 남편이 재차 부탁을 드리고 나서야 멋쩍게 음식 봉지를 받아주셨죠. 그날이 저희 부부와 할머니와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셨고 전보다 훨씬 많이 저희 부부의 통닭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상인들이 저에게 종종 할머니의 뒷담화를 걸어왔어요. 통닭 언니 하는 비위도 참 좋아. 혹시 비염이야? 그게 자꾸 무슨 소리래? 아니 그렇잖아. 나 같은 냄새에 옮을까 싶어서라도 얼굴 마주하기 싫겠구만. 알아보니까 옮는 병 아니라더라. 옮거나 말거나 똥꾸락내가 자꾸 심해지는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가 원해서 저렇게 되신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누가 뭐래? 그냥 존재 자체가 소름 돋는다는 거지. 알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시장 일이 너무 고되어서, 잠깐 호박씨나 까면서 웃고 나면 피로가 아주 조금은 가실까 싶어서 시작한 뒷담화라는 거. 그래서 할머니를 수다거리로 삼으려 했다는 거. 하지만 사람이 입에 올려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는 건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아니, 할머니가 저희한테 잘못하신 거라도 있으면 또 몰라. 암튼 그래서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저 할매 또 지나가네. 기분 나빠서 정말. 저런 건 어디 신고 못하나? 신고? 무슨 신고를 어디다 어떻게? 냄새나서 기분 나쁘니까 잡아가세요. 그게 말이 돼? 언니야 진짜 이상하네. 왜 똥꾸렁내 할매 얘기만 나오면 눈을 뒤집어 까기를? 저 할매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 먹었대? 썩은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니? 적어도 저 할머니는 마음은 올곧은 분이시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상인들의 뒷담화를 말리며 지내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할머니께 정성이었습니다. 이가 부실한 탓에 옛날 스타일의 뼈있는 통닭을 잘 발라드시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신메뉴를 개발했어요. 흔한 순살치킨이었지만 저와 남편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었어요. 다행히 순살치킨 개발에 성공하면서 할머니께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늘어났어요. 저희와 할머니와의 인연이 10년에 접어들 무렵으로 기억해요. 그 무렵 시장에는 근처에 큰 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서 걱정을 하던 상인들은 마트까지 생기면 피해가 더 클 거라며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그 바람에 시장 인심은 흉흉해졌고요. 시장 상인들은 괜히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전보다 할머니를 더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욕바지로 삼은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은 저희 부부에게까지 이어졌고요. 저희 부부가 할머니 편을 드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저희 부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두고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친한 척하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얼토당토 안 한 소문이었기에 저희는 귀를 닫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기로 했죠. 그러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맞이한 저희 부부와 시장 상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사사건건 말끝마다 저희 부부와 할머니를 향한 모욕의 말을 입에 올렸어요. 저희는 그렇다 쳐도 할머니를 거의 무슨 전염병 환자, 병균 취급하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차마 글로 옮기지도 못할 만큼 험하고 꺼림직한 독설에 저와 남편이 할 말을 잃은 순간 아뿔싸, 하필이면 그들의 험한 말들을 할머니께서 고스란히 듣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할머니를 향해 급히 쫓아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가게 오신 거 아니었어요. 가지 마시고 저랑 가서 통닭 드세요. 식사 못 하셨잖아요. 괜찮으이. 오늘은 밥 생각이 없네. 저 사람들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나이 먹으면 좋은 게 뭔지 아나? 귀는 안 들리고 눈은 침침해진다는 거야. 난 오늘 아무것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네. 그동안 고마웠어. 복 많이 받을 거야. 할머니는 손을 빼고는 가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저랑 꼭 같이 가셔야겠어요. 오늘은 통닭 말고 밥 차려드릴게요. 그리곤 할머니를 가게에 딸린 단칸 살림방으로 보란듯이 모셨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상인들의 눈꼴 시렵다는 시선이 쏟아졌지만 전혀 관심 주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차려드린 밥 한 공기를 깨끗하게 다 비우셨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 통닭집을 방문하지 않으셨고 저희 부부는 시장 내 공식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내심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주변 상인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진 탓에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내친 김에 저희 부부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시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동안 운영해오던 통닭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참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새 가게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상대적으로 좋은 몫의 자리에 나름 깔끔하기까지 한 상가 하나를 계약할 수 있었죠. 사건은 저희 부부가 새 가게의 잔금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 가게 자리를 청소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군요. 자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아, 뭐야, 그걸 이제 알았어? 어? 어제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 그냥 지나간 거 미안해서 이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할머니 소식이야? 돌아가셨대?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세상 온갖 만물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커다란 불장난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라도 했던 모양이죠. 그 벌을 대를 이어서 주기라도 하는 거랍디까?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도 화재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평생의 족사가 된 얼굴 화상 자국을 얻으셨죠. 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희 시장에 대형 화재가 났더군요. 시장 통닭집을 처분한 자금으로 새 가게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통닭집이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저와 남편은 화재 보험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보험금마저도 제대로 받지를 못할 상황이었어요. 건축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시장 통닭집의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더군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부부가 생활하던 단칸 살림방 구역이 전부였어요. 새 가게에 잔금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새 가게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잔금일이 코앞이던 탓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저희 부부는 새 가게의 계약금까지 날려버린 채로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넋을 놓은 사람처럼 두문불출하던 남편이 돌아와 던진 한마디에 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향 후배들 통해서 뱃일 하나 잡아놨어. 뱃일? 갑자기 무슨 뱃일? 얼마나 다행이냐? 원양어선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원양어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뱃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렇다고 사지 멀쩡한 장정이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공사판보다 훨씬 짭짤하기도 하고. 남편은 걱정하는 저에게 마치 어린아이 달래는 아버지처럼 웃어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먼 길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뱃일이라는 것이 무척 위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뜻에 따라주는 것밖에 저희 부부가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으니까요. 제가 마음을 다잡은 건 남편의 공허한 빈자리를 느낀 다음에서였습니다. 방 한 칸은 내 손으로 직접 마련하자. 남편이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한 저는 식당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동네방네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놓았던 탓에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고 좌절한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잿더미가 된 시장 통닭집에 주저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부터 정겹고 반가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할머니였죠. 이제야 만나게 되는구만. 난 멀리 북망산이라도 떠나버렸나 했구만은. 혹시 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기만 했겠어. 매일 찾아와 이러고 있었지. 노인네 헛걸음하게 만들면 벌 받아. 할머니께서 처음 보여주신 어스레에 저도 모르는 사이 웃음이 나오더군요. 식사는요? 또 안 하셨어요? 보면 몰라? 배고파. 아휴,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식사를 대접할 상황이 아닌데. 왜? 주방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대뜸 저의 손을 붙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셨어요. 얼떨결에 도착한 그곳은
반 정도 지어진 큰 마트 공사 현장이었죠. 여기는 왜 내가 늙음하게 입맛이 자꾸 돌아가지고선 새댁네 닭맛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라. 할머니도 참 여기서 장사해. 네? 여기 다 지어지면 자리 하나 내어줄구마.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큰 마트의 건물주 되시더라고요. 대기업 마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건실한 지역 체인 마트에 입주가 예정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난처한 마음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데 할머니께서 저의 마음을 돌려주셨죠. 이것마저도 안 받아주면 섭섭해서 못 살지. 그간 패키칭값 치른다 셈치고 자리 잡어. 에이 할머니, 패키친 거 없으세요 정말. 그리고 제가 받기엔 이건 너무 크잖아요. 누가 공짜로 준다든? 그럼 더 어렵죠.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벌어서 갚어. 다 갚을 때까정 허튼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바쁘게 살다 보면 아픔일랑 다 잊어지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잿더미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저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상 받으실 생각조차 없는 빚핑계로 저의 마음을 다잡아주려 당신 곁에 두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전해받은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생 두고두고 꼭 다 갚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살아주세요. 그날 밤 홀가분한 마음으로 옛날 통닭집의 잿더미를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시장 상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딱 보니 저와 할머니의 소식을 접한 눈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상인들은 자신들도 삶의 터전을 잃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할머니에게 연주를 놓아달라며 애원하더군요. 더 듣고 있을 필요는 없었죠. 새 건물에 들어가기에는 당신들한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죠. 썩은 마음에서 풍기는 썩은 시궁창 냄새. 마트에 입점해봤자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금방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본인들도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는 있었던 모양인지 상인들 모두 찍소리 못하고 걸음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렀어요. 얼마 뒤 남편이 배에서 무사히 내려 돌아왔고 저희 부부는 완공된 마트에 입점해 지금은 새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게에 걸음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저희가 먼저 찾아뵙죠. 주기적으로 찾아뵈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끼니를 거르시지 않도록 챙겨드립니다. 물론 월세도 밀리는 법 없이 꼬박꼬박 드리고요. 최근에는 할머니 댁으로 배달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뭐니 해도 저희 부부의 닭맛이 최고라나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안정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의 배경을 알지도 못했고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한 일도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니까요. 요즘은 더 고생하셨던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내일은 장사 마치고 할머니 댁에 들렀다 와야겠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